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0차 주식 스터디 라스미디어 종목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분명 수혜를 볼 광고 기업. 그런데 이 배당으로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가 이번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목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기존에 해왔듯이 기업 개요, 실적 분석, 사업 전망, 결론 순으로 간략하게 갈 예정이고요. 첫 번째, 기업 개요입니다. 먼저 이 회사는 광고 매체 판매 대행 회사로 이전에 저희가 분석했던 잉크로스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 현황은 KT 43.06%이고요. 이전에 잉크로스 같은 경우는 SK가 그 지분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모 회사였고, 이번에 지금 확인된 라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KT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평건 대표이사가 현재 0.1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사주는 2.26%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10일 기준으로 펀은 7.89, 그리고 PBR은 0.99, 배당 수익률은 3.48%,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3년 2분기 기준으로 96.73%로 양호한, 이 정도 지표만 본다면 양호한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로고는 요거고요. 연역을 먼저 본다면 2000년 3월에 설립돼가지고 13년 7월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업력 자체는 엄청 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제 약 20년 살짝 넘은 수준이네요. 주요 사업은 광고 매체 판매 대행하고 광고 대행위로 이전 잉크로스와 동일합니다. 우측 아래에 제가 적어놨는데, 잉크로스 이전에 할 때 제가 1위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라스미디어가 1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즉 이쪽 미디어랩 쪽 해가지고 광고 매체 판매 대행 부분에서는 지금 1위 업체다.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게 되면 두 개사가 현재 있습니다. 두 개사 모두 광고 사업 영위 중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 점은 긍정적으로 보았고요. 근데 그 안에 상장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상장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디라는 회사가 현재 인터넷 광고 대행업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타일랜드, 태국에서 이제 인터넷 광고 대행업을 하는 것 같은데, 자산 총액 자체가 적습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요쪽이 주요 회사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 상장 기업이 이렇게 이중 상장되어 있는 거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 좀 부정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두 개의 회사는 각각 영역이 다릅니다. 라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광고 매체 판매 대행 수수료가 주 수익원이고, 이전에 그 잉크로스하고 유사한 거겠죠. 그리고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 SA와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DA가 주 수익원입니다. 22년 기준 디지털 광고 대행업은 약 1,003개 업체가 경쟁 중이며, 디지털 광고 종합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는 뭐 701개로 진입 장벽이 낮은 수준입니다. 왜냐면 이게 아무리 따지면 지식노동 집약적인 사업이어가지고 맘만 먹으면 뭐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이제 광고 매체 판매 대행, 그리고 광고 대행 플레이디 순으로 적어놨는데요. 현재까지 광고 매체 판매 대행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광고 대행 부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텐데, 광고 대행 쪽, 플레이디 쪽에서도 많은 수요가 현재 보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이 광고 매체 판매 대행, 즉 라스미디어에서 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6.2%라서 광고 대행 쪽도 적진 않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라스미디어는 지금 크게 보면은 디지털 광고하고 플랫폼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디지털 광고는 당사와 제휴된 매체의 광고 상품을 광고주나 광고 대행사에 판매하고 관리 및 효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수수료 이익, 이 부분을 보면 될 텐데, 이 부분이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 매체들이 있잖아요.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 슬롯을 사놓습니다, 얘들이. 그러면은 그 슬롯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광고주가 있을 때마다 계약을 맺어서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디지털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플랫폼은 퍼포먼스형 광고 및 프로그래매틱 광고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데, 문자 메시지 기반 폐쇄형 커머스 상품 K딜 운영 수익, 오디언스 기팅 가능한 어드레서블 TV 광고 판매 수익,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타겟을 해가지고 광고를 하는 영역,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나 아니면은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디지털 광고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면은 이제는 플랫폼 비중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실제로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31.5%에서 38.7%, 그리고 47.7%까지 23년 반기에는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비중 증가는 그러면 왜 있는 걸까? 라고 의문이 들 텐데요. 미디어랩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경기가 좋을 때는 저희 이제 고급 브랜드, 이게 뭘 광고하는 거야? 라고 모를 정도의 광고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사실 경기가 좋을 때고, 비싼 물건도 사람들이 계속 사주기 때문에 브랜딩을 위한 디지털 광고 비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TV에서 흔히들 광고 보게 되잖아요. 이게 뭐야? 뭘 광고야? 그냥 막 자기들끼리 춤추고 막
이렇게 해놓고 침대 광고라고 해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하게 브랜드 자체를 알리는 비중이 증가를 하겠지만, 현재 지금 경기가 침체되지 않습니까? 이런 침체 시에는 브랜딩보다는 타겟 광고를 통해 가지고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광고를 많이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플랫폼, 이제 광고주, 국내 매체사, 광고 대행사, 랩사와의 직접 거래 및 KT통신사 고객 기반의 B2C 상품, 그 타겟을 설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광고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영역을 그러면 크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AD 부분은 아까 앞에서 봤듯이 디지털 광고 부분을 얘기하고,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지니 TV 등등 이쪽 주변에 광고들 막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런 데를 슬롯을 얘네가 사놓는 거예요. 미리 선 주문을 해놓고 거기에 광고주들의 입맛에 맞는 광고들을 이렇게 잘 맞게 집어넣어주는 행동을 하는 게 이제 사업을 하는 게 디지털 AD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게 있어요. AD 패커, AD N스위치, N스테이션 해가지고 어떤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거기 플랫폼 내에 그 타겟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사업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K딜. 이전에 인크로스 할 때도 T딜이라는 상품이 있었는데, SKT 고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관심사나 이런 것들 알아가지고 타겟층으로 이 사람들이 사겠다라고 하는 물건들을 이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문자로. 마찬가지로 KT도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런 광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타겟 광고다 보니까 내가 이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서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간략하게 이렇게 알아보았고, 간단하게 사업을 광고주, 광고대행사, 매체사를 연결하는 중간다리 회사로 이해해주면 됩니다. 특히 미디어 랩 사업 부분에서는 광고주, KT를 비롯해가지고 LG, 롯데, 넥슨, 쿠팡 같은 광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광고주들이 결국엔 광고를 한번 만들겠죠. 광고를 의뢰를 광고 대행사를 합니다. 대행사는 제1기획, 우리가 아는 이노오션,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기획하고 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디에 광고를 해야지 가장 효율적일까라는 거를 이 미디어 랩 회사를 통해가지고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미디어랩 회사는 기존 매체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나 구글, 그리고 카카오톡, 유튜브 등등 그런 쪽에서 이 슬롯을 사놓습니다. 그래서 슬롯 사놔가지고 이 광고에 가장 알맞은 곳이 어디냐를 물어가지고 그쪽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집어넣는 작업들을 얘네가 하고,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먹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얘네가 이제 솔루션, 과연 이 결과물이 너희가 광고를 해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며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를 얘네가 이제 설득력 있게 해야지 이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실적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요약하자면은 하락하는 영업이익률 추세가 가장 눈에 띈다라고 적었습니다. 쭉 이렇게 오름 추세를 보이고 높은 영업이익률들을 이렇게 유지하다가 이렇게 쭉 바닥으로 지금 22년도부터 꼬꾸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매출은 올랐는데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죠. 계속 상승했다면은 이게 커가면서 몸집을 불려가면서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23년도 추정에서는 이게 쭉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뭔가 부정적인 일이 아닌가? 매출도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률도 줄어들어?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확실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은 최근까지 잘 상승한 실적, 하지만 아쉬운 영업이익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18년도에서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를 이제 본다면은 매출액이 쭉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관비 같은 경우도 그에 따라서 상승을 했는데 더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상승했는데 그보다 덜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배순이익 같은 경우는 더 오른 모습을 볼 수 있고, 평균 영업이익률이 23.4% 해가지고 21.7%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평균도 24.4%여가지고 굉장히 높다. 근데 영업이익 부분 같은 경우는 매출 대비는 좀 그렇게 잘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추세를 보았을 때는 약간 영업이익률이 좀 꺾여가는 추세가 아닐까 라고 이 부분 트렌드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먼저 근데 비중을 그 전에 한번 볼 텐데요. 판관비는 22년 기준 판관비 가장 높은 78.3%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년 기준 영업이익이 가장 낮은 22.7%인데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22년 기준 순이익이 가장 낮은 17.6%로 이게 좀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가 되었구나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제 23년 2분기 누계 실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대비 아쉬운 실적입니다. 매출은 5.7%를 하락에 그쳤는데 판관비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12.1% 상승하여서 영업이익률이 24.7%에서 10.5%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하락한 모습 보이는 거 보이시죠?
실적이 박살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주요 광고 회사들이 광고 시장 부진 상황에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 인력 충원 및 M&A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마진 높은 기존 사업보다 신성장 사업을 확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수익성이 하락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쭉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성 자산과 금융자산, 투자부동산, 건전성 부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부채 비율은 96.7%로 뭐 일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시총 대비 순현금, 금융자산 비율이 65.7%로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차입금이 거의 없는데 부채 비율이 96.7%로 찍혀 있더라고요. 잉크로스와 마찬가지로 선수금 성격의 매입 채무가 부채 총계로 잡혀서 외관상 부채 비율이 높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차입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건전성은 합격 수준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현재 수익성이 앞에서 약간 떨어진 거 제외하고는 건전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 2분기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부정적이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20년도, 21년도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뭐 실적이 좋았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22년도에 보면은 영업활동은 플러스, 투자활동은 뭐 이제 그리고 재무활동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2분기 이제 제일 최근이 중요하겠죠. 영업활동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부분이고, 투자활동은 이게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 해가지고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왜 영업활동이 이렇게 되었느냐? 매입 채무의 감소에 기인했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선수금 성격의 매입 채무가 크게 감소하여 현금 유출이 발생한 겁니다. 매입 채무란 게 미디어랩 사업을 하면서 이 매체사 쪽에 미리 슬롯을 사놓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매입 채무,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인데 사놓으니까 그걸 매입 채무로 이제 달아놓고 이제 나중에 돈을 줘야 되는 건데, 이 채무가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채가 결국에 나가야 될 돈인데 이거가 감소를 했다라는 거는 매입 채무가 감소를 했다, 어차피 나갈 돈이 나갔다라는 거죠. 해서 이 감소해가지고 이 현금 유출이 지금 현 시점에선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작년도 걸 보더라도 이 2분기까지 누계로 보면은 매입 채무가 이때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뭐 2배 이상 늘어났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매출 채권만 어차피 낼 돈이었기 때문에 잘 회수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이 이만큼 같이 따라줘야지 좋은 거겠죠. 왜냐면은 걔네가 경쟁을 계속 해가지고 이 광고 단가가 높아지면 그 수수료도 높아져가지고 매출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매입은 그만큼 이미 돈 주고 매체 쪽에 사놨는데 이 매출이 그만큼 이익이 그만큼 안 나버리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실적이 어떻게 나느냐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기까지 이제 실적은 안 좋아졌고, 그리고 건전성 부분은 괜찮지만 그래도 영업 흐름이나 이런 것도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이다. 매입 채무긴 했지만 라고까지 알아봤습니다. 이후 사업 전망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저는 광고는 결국 경기를 탄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나라 경기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데, 이 문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정말 눈앞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돈 버는 거니까 이건 사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전체적인 예상이 어떨지는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GDP 성장률과 광고 시장 규모 증감률 추이는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오를 때는 오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오를 때 총 광고비 성장률이 올랐다는 거는 요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만큼 이게 경제 성장률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한국 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23년 8월에 이제 나온 내역인데, 이게 쭉 올랐다, 21년까지 쭉 올랐다가 계속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24년 1분기 이쪽으로 해가지고 오를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이걸 믿어도 될까라는 이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이게 성장률이라는 게 다른 나라도 좀 영향이 있고 중국 수출도 계속 이제 막힌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100% 믿을 만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꼬그라질 수도 있다고 좀 생각하는 축이어가지고 요거는 되게 불안전한 정보다라고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열심히 하여 신성장 사업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21년도, 22년도에도 뭐 3%, 3.7%, 그리고 반기에는 4.9%까지 지금 올려가지고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기업들보다 경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왜냐면 아까 솔루션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기 둔화 그리고 무역 수지 악화, 지금 계속 전쟁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내부 소비가 지금 가계부채가 높아가지고 솔직히 소비 여력이 많이 없잖아요. 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부진은 해가지고 쉽지는 않은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상반기 밀렸던 광고비를 하반기에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는 광고 쪽 시장도 많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국내 여건 감안 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경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다. 사업 전망도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두 번째,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기획하고 이노션 등은 오르던데 라고 말씀입니다. 근데 앞서 봤듯이 얘네는 인크로스하고 라스미디어하고는 달리 종합 광고 대행사입니다. 해서 기업들이 결국엔 신상품 홍보를 내놓겠죠. 뭐 계속 경제가 안 좋다고 아무것도 안 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신상품은 계속 매년 나오는 건데 이걸 위한 광고 제작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결국에는 수요가 오르고 수요로 매출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면 라스미디어, 인크로스 등은 캐시카우인 미디어의 매출 감소, 요게 이제 많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이제 좀 소극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대신에 실적에 직접적이고 효과 측정이 요인한 검색 광고 그리고 퍼포먼스 광고 등이 매출 상승의 요인으로 지금 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기업들의 구미를 당기게 해가지고 수요가 올라갔다. 하지만 얘네가 수익성은 낮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향후 경기 반등 시 미디어랩 매출 회복으로 수익성 회복이 예상이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19년도하고 23년도 예상, 이제 지금 기존 사업이 미디어랩 사업이겠죠. 이게 좀 줄어든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성장 사업인데 요거는 이제 늘어난, 아까 SA하고 검색 광고하고 퍼포먼스 광고는 이제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크로스도 그렇고 나스미디어도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랩 2사 영업이익률 추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줄어들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디어랩 부분이 돈이 많이 되는 건데 얘네가 되지 않고, 앞서 검색 광고, SA와 퍼포먼스 광고 수익성이 좀 낮은 것들이 지금 매출 상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넷플릭스로 인한 취급과 성장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인데요. OTT 광고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와중에 넷플릭스와 광고 판매 독점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해서 계속해서 이제 OTT 부분도 개화가 되면서 전체 광고 시장의 56%, 온라인 광고 시장이 이만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라는 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괜히 1등 기업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한번 보던 거 계속 볼 거 아니에요. 볼 거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지금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보면은 그 가격을 좀 더 낮춰주는 그런 정책까지 이제 펴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가 되면, 예전에 유튜브가 전부 다 나왔는데 프리미엄으로 광고를 안 보고 영상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넷플릭스나 그 외 웨이브, 티빙 이런 데도, 디즈니 같은 데도 이런 쪽으로 흐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그냥 보고 넘어갈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지금보다는 룸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매출 상승에도 영향이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외에 신성장 동력 확보 중인데요. 넷플릭스와 광고 판매 독점 계약도 앞에서 따냈는데 중복이 돼가지고 이 부분은 무시해 주시고, 이외에도 신성장 동력을 위해가 AI 기반 타겟팅, 그리고 KDIL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이거를 본인들이 가진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물건을 살만한 사람한테 해당 물건을 타겟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살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이 어드레서블 TV 광고라고 해가지고 이거 좀 재밌더라고요. 이 TV가 현재까지는 그냥 광고를 송출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그 사이에 껴있는 광고들을 모두 똑같은 광고만 보게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TV가 현재 다 IPTV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사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이에 넣는 광고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관심 있는 광고로 띄워가지고 살 확률을 높이겠다. 요거랑 약간 비슷한 거를 TV에서도 구현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미디어라고 해가지고 지하철이나 이렇게 요새 크게 이렇게 LED로 되어 있는 화질도 되게 좋고 광고들 하게 되는데, 요런 것도 많이 접근을 해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늘리겠다 라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무슨 공상과학 영화나 아니면 만화 같은 데서 보듯이 뭐 길거리 지나가는데 엄청 크게 대형 TV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광고를 하는 시대가 뭐 도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투명한 데서 광고를 하게 되는, 광고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나오게 되면은, 이게 지금 가격이 비싸가지고 실제로 되는데 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은
언젠가 이런 상태가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해서 신선한 동력은 여러 가지로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사업 전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론은 무엇일까요? 인크로스에도 제가 동일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지금? 이라는 말이 나오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광고 업종은 경기 회복 시 함께 반등할 업종이 분명합니다. 근데 미디어 랩사 1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보았는데 이게 모호하죠. 배당이 지금 이미 좀 주가가 떨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3점 중반대 되는 배당은 좀 모호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경기 전망, 그리고 미디어 랩 부분의 매출 감소 부분, 전망이 엄청 좋아져야지 미디어 랩 부분이 올라가면서 얘네가 캐시카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영업이익도 올라가게 될 텐데, 실제로는 지금 SA나 아니면 퍼포먼스 광고들이 잘 된다 치더라도 수익성이 그만큼 안 나와가지고 영업이익률은 줄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이거를 살래 말래 물어본다면은 매수 보류로 이제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얘기한다면은 굳이 광고 업종을 매수해야 한다면 요즘 같은 경기에도 실적이 좋은 이노션이나 배당으로 버틸 수 있는 제일기획을 매수해가지고 기다리겠다가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제일기획은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사 지금보다 좀 떨어지더라도 제일기획이 지금 대략 제가 배당이 5%대로 알고 있거든요. 요 정도면은 향후에도 좀 버텨볼만 하지 않나. 지금 현재 예금금리가 4%대까지 지금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쪽에 예금 넣는다 어쩐다 하는데, 오히려 예금보다는 나중에 경기 좋아지면 더 주식가도 오를 수 있는 제일기획에 넣는 게 낫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굳이 광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 현재 제일기획 가격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공부를 해보신 후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정리한 그 제일기획 분석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신중하게 매수 결정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스미디어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기업이 결론이 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제가 적정 가격을 좀 적고 목표가나 이런 것들을 좀 적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솔직히 제가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비워놓고 이렇게 매수를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적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좋아지면은 오를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적정가를 도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가지고 그것도 좀 함께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나스미디어에 대한 종목 분석을 마치겠고,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저만의 답변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 테니까 가볍게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